저는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소 꿈을 찾는 연구들 소장입니다. 저는 입시 컨설팅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회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시를 처음 시작한 게 2016학년도 때부터였는데 지금 2025학년도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오늘 설명회는 이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학 입학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대학 입학 전형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만약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별 어떻게 대입 전략을 가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진성고, 외고, 그다음에 자사고와 그다음에 그 이외 광명 시내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딱 나눠서 어떻게 대입 전략을 짜야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입학 구조 분석입니다. 대학교 입학 구조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상담을 드릴 때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제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대학교 입시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왜 아직도 진성고, 광명, 북고만 이렇게 고집하시냐,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신설을 했기 때문에 명문고나 강문고에서도 충분히 서울대학교랑 연세대랑 고려대를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지원을 하셨겠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되시는 학부모님들은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실 때 이렇게 대입 구조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전형이 주 전형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8대2 전형으로 되고, 그리고 2025학년도 역시 79.6% 대 20.4%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꼭 가야 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46%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23%, 그 다음에 수능 19%, 논술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6%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이 가장 최대 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능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뽑을 학생이 없기 때문에 내신으로만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6%나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이 23%였고요. 그 다음에 수능 1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로 확대를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가장 많은 전형 22,244명, 그 다음에 12,490명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전형이 무슨 전형일까요? 서울 상위권 대학교만 보면은 정시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 전형으로 많이 뽑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2020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정시 합격자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재수생이 61%나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스카이 대학교가 이 정도니 그 밑에 있는 학교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입시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학년도 이전에는 여기 광명시에서 수시로 경희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균관대 이런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2021학년도 때는 3,117명이 일반고 입학수입니다.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숙명여대까지 통 합쳐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1,000명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바뀌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5,000명대로 바뀌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22학년도 때 이렇게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자사고나 광명북고나 진성고가 유리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명문고, 광문고 학생들이 그만큼 밀려서 못 갔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등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022학년도 때부터 이후에 아셨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차라리 광명북고를 왜 가냐? 그냥 차라리 명문고를 가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내신 잘 받고 더 좋은 학교를 많이 합격했던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무려 2,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요. 자, 성균관대학교 일반고 입학자 수가 2021학년도 때 2,175명밖에 없었는데 2022학년도 때는 약 200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네, 그래서 요게 입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연세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가 원래는 2021학년도 때는 비어 있잖아요. 서울대는 원래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2022학년도부터 내신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도 5,000명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신 학교 지역 정보별 성균관대학교 입학자 수 비율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어느 도시 학생들이 제일 특혜를 보느냐? 중소도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성균관대학교가 이때 2022학년도 때 약 98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상위권만 확대를 해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2021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요때 종합으로만 선발하다가 교과가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2022학년도부터 이제 인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논술은 약 한 4,243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정시 전형은 서울 상위권 내에서는 최대 전형이고요. 네, 그래프로 이렇게 요거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 현재 대학교 입시 구조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내신 등급으로. 네, 수시는 80% 대 20%다. 그리고 서울 상위권 대학교로 확대를 해보면은 정시, 종합, 교과, 논술의 순서대로 모집 인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대학교 입시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시 전형은 이렇게 3개의 전형으로밖에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네오 르네상스 전형, 그 다음에 다빈치 전형, 다빈치 전형, 시의 융합형 인재 전형 이렇게 되게 많다고 이제 여기실 수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이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3개로 다 기결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렇게 첫 번째 전형 방법 어떻게 선발하는지, 두 번째 요거 그러면은 이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데이터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50% 70% 등급 전년도 이 데이터만 보면은 여기가 합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형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선발하는지. 자, 서울 상위권 대학교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이 이렇습니다. 원래
본래 골자는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등급 위주예요. 내신 등급 위주. 그 내신 등급 위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신 등급은 전교에서 몇 등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뭐 일반고, 자사고, 그러니까 자사고나 뭐 외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고에서는 몇 등 했는지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게 다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교 등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광명시 일반고 2023학년도 지금 1학년 학생들의 신입생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92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급별로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등급별로 1등급은 각 고등학교별로 10등에서 12등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11등, 1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까지가 1등부터 11등까지가 전교 1등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등급 인원은 이제 누적 32명이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은 그러니까 이거 1등급 4%고 2등급 이제 1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3등급은 평균 누적 67명까지. 그래서 3등급만 받는 학생들은 35명. 그다음에 4등급은 49명, 5등급은 5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몇 등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이미 다 정해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래서 딱 이렇게 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1부터 1.4까지 합격, 1.5부터는 얘네는 이제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제가 2025학년도 때 교과 전형이 바뀐 점이 뭐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학교가 학생부 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입평가, 교과 정상평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이 2024학년도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원래 2단계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원래 학생부 교과 100이었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부터는 정상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보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 교과 정성평가라든지 서울입평가를 일부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1등급 맞으면 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등급 맞는 학생이라고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학생이 저는 그냥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통 수시는 6개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학생부 교과 성적만 좋다 그럼 연세대학교 쓸 학생들이 고려대를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것까지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은 1등급을 맞을 예정인 학생들은 잘 들으십시오. 내신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했던 것처럼 교과 종합평가, 교과 정상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니까 비교과도 같이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울평가 대학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렇게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학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수상경력 다 들어갔었는데 이제 수상경력 못 들어가고 봉사활동은 개인봉사활동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 안 들어가니까 요 학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 세 가지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이렇게 3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세트 이렇게 3개를 챙겨야 갈 수 있는 두 학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세특만 챙겨서는 안 되고 동아리 활동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동아리 했는지.
학교 봉사활동도 했는지 요 두 학교만.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다 빼고 요 세 특만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는 요 네 개입니다.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랑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네 개는 세 특만 본다. 네, 전형 방법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내신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 1학년 때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학교 없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어요. 원래 이제 기본 골자는 반영 방법은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반영되고요.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반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각 계열에 맞게 이 적합한 과목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서울상위권대학교는 이렇게 선발을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선발 안 하죠. 내신 전 과목 반영 대학은 서울의 최상위권 학교들은 이렇게 반영을 다 합니다. 전교과 전 과목을. 그러니까 아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인문 계열은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반영할 거야. 왜? 우리 학교를 오려고 하는 애들은 다 잘해야 돼. 바로 이런 학교들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상명대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거 딱 근데 여러분 제가 자료지 제작할 때 어디서 베낀 거 아니에요. 저 2025학년도 다 PDF 파일 다운 받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목까지는 좀 무리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이렇게 반영하겠다라는 대학도 많거든요. 그런 학교는 어디냐면은 바로 한양대학교, 중앙대, 건국대, 이화여대, 숙명대, 강원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한국사까지 포함을 하겠다. 여기에 한국사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도 사회 과목에 보통 다 한국사가 들어가니까 한국사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이화여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냥 철저하게 분리해서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사회만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반영하겠다. 그리고 그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겠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이게 하나의 큰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 하부 구조에 있는 뭐 미적분이라든지 확률 같은 게 이런 게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에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명지대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과목만 반영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들은 조금 이제 3등급 그 밑에부터라서 보통 수원대, 안양대 이런 데는 이제 수원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에 상위 5과목만 반영하겠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 사회를 뭐 3개를 과목을 듣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공통사회를 통합사회 이렇게 1학년 2학기, 1학년 하나, 2학기 하나, 그 다음에 3학년 때 그다음 3학년 때 3개, 그다음 3학년 때 배우는 것도 한 2개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총 6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빼고 5개만 반영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네, 학년별 반영 비율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 없어요. 네, 안양대까지, 강남대까지, 수원대까지 찾아봤는데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1학년 때부터 등급 안 나오면 안 됩니다. 1학년부터 5등급, 4등급 찍는 순간 그거 희석하려고 하다 보면 안 돼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도 전체 통합을 하면은
전교과 반영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각각 33.3%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만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 비교과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근데 교과별 반영 비율은 있어요. 어느 학교가 수학은 더 들어가고 어느 학교가 뭐 국어, 영어가 더 들어가 이런 학교는 있습니다. 이런 데가 한국외대, 숭실대, 당구대, 서경대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외대는 국어, 영어가 30%씩 반영됩니다. 네, 숭실대학교는 국어랑 영어가 35%.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숭실대학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그러니까 내신을 딱 컴퓨터로 딱 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계산을 다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수학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은 숭실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 더 좋은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수학의 비중이 15%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내신 반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님들 중에서 지금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상담을 드렸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예요? 네,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왜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왜 있냐면 내신만 가지고 너를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도시 밑에 있는 소도시 학생들 내신이 쉬울 수도 있잖아요. 막상 뽑다 보니까 기초적인 학업 능력이 안 돼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수능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이니까 그 시험에서 정시에서의 그 기준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은 맞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떤 대학이 적용되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든 학교가 다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수능 성적표 보시면은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 100분위는 이거 상관없고요. 등급만 가지고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고려대학교는 3합7이에요. 이렇게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중에 이렇게 3개 과목 중 등급합이 7 이내면 합격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자, 이번 수능에서 이렇게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수능 최저를 충족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죠. 탐구만 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3, 2, 2 그러면은 7 되잖아요. 네,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겁니다. 자, 3개까지는 아니고 경희대는 2개합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합 5 이번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죠. 수학이랑 탐구만 빼면은 국어랑 영어로 조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입니다. 수능 최저의 기준이라는 게. 자, 반대로 고려대학교 3합 7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충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제일 못한 거 빼도 3, 3, 2 이렇게 돼버리면 6, 그 다음에 8이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이러면은 아무리 내신이 높아도 아무리 비교과가 좋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2합 5인데 이렇게 맞아버렸다. 3, 4, 3, 4. 아무리 조합을 해도 2합 5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최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2025학년도 때 바뀐 부분이 뭐냐면 자연 계열에서
수학이랑 탐구의 과목, 지정할 수 있는 과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문계열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도 돼요. 근데 반대로 자연계열이면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부터는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2024학년도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에서 자연계열에서 확률과 통계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조합을 할 수 없습니다. 탐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탐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2025학년도부터는 이게 전부 다 가능해졌습니다.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이 확통을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탐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수학 영역은 선택 과목을 제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 과목만 지정대학은 없습니다. 과탐만 지정대학은 이렇게 3개. 둘 다 지정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연세 자료직 기준으로 봤을 때 연세대, 홍익대, 숭실대 여기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다 수능 최저를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 만약 이렇게 되면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2개 경희대처럼 탐구 과목을 2개를 이제 응시하는데 하나만 이렇게 기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과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탐구를 2과목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2과목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국어랑 수학이 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학생 영어랑 탐구로 맞추겠다. 근데 탐구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은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좀 어렵긴 한데 좀 암기로 극복이 가능한 과목이 지구과학이긴 한데 나는 암기에 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지구과학 딱 하나 선택하고 사탐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전에는 지구과학 하나랑 생명과학 이렇게 딱 과탐 2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네. 그래서 둘 다 지정이 없는 대학이 23개 대학이나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근데 이거는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논술 전형에서 그다음에 정시 전형에서도 많이 다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각 대학별 등급별 가능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고려대학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장 높은 대학 의과대학부터 가장 밑에 있는 도고동물학과까지 이렇게 내신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50% 평균 등급컷이 1.58, 70% 등급컷이 1.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내신 등급을 가지면은 무난한 학과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50%가 1.69, 70%가 1.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권 대학을 모두 평균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보면 자, 서울권 대학교 한양대부터 건국대까지 자,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가 가장 높습니다. 1.32 50% 등급컷 1.37. 한양대학교가 왜 앞에 연세대보다 더 앞에 있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양대는 2024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내신으로만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2025학년도부터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도부터는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양대가 거의 비슷한 부류의 서강대나 여기 한 1.5 정도 2025학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분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가 1등급 후반, 그 다음에 1등급 중반은 중앙대, 경희대 이 정도 되고 가장 높은 여기 최상위권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권대학교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네, 2등급대로 갈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2등급대부터는 홍익대는 1등급대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숙명여대부터 들어가는데 자, 숙명여대부터 저렇게 상명대까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 만약에 애들한테 적어도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서 숭실대 정도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2.5 이내 맞아야 된다.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2.5가 안 되면 굉장히 숭실대도 어려워져요. 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난 적어도 어머님들은 보통 여기 적어도 여기 생각하시잖아요. 건국대학교. 야, 건국대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건국대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알게 될 텐데 숭실대도 되게 좋은 학교야. 근데 숭실대도 되게 가기가 힘들어. 숭실대를 가려면 2.5 안에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2.5 안에 가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되게 많을 거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2.5를 밖으로 밀려나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진짜. 왜냐면 이 학생들은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 애들 아니거든요. 반에서 2등, 3등 정도는 하는 학생들인데 눈높이가 여기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제가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제네시스 살 수 있습니까? 똑같죠? 예. 할부라도 살 수는 있죠. 근데 대학 입시에서 할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5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예? 광명시 일반고를 만약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 3등급으로 밀려나면은 한성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이런 데가 나와요. 그래서 서울권 대학교에서는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자, 평균 1등급은 평균 11명이라고 말씀드렸고 2등급은 20명, 3등급 35명, 4등급 49명, 5등급 5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전교 5등까지 들었다. 그럼 연세대까지 컷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10등 이내 들어 이제 1.66이 70% 등급 컷인데 왜 이렇게 뒤로 밀려났냐? 서류가 반영돼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서류도 반영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반영되다 보니까 1점 가장 높은 등급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 문상고라든지 광희고, 충영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에서 5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런 학교는 그냥 무난히 갈 수 있는 거고요. 6등부터 10등까지다. 그럼 이런 학교를 차례대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 있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전교 11등에서 30등 이내 대학교입니다. 자, 전교 11등에서 20등까지는 이런 대학교를 갑니다. 자, 그래서 숭실대학교 가려면 전교 15등 안에 들어야 된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30등까지는 상명대, 명지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등급 때는 31등에서 50등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경기권 대학도 보실 텐데 경기권 대학교는 2점 중반 때부터 시작해요. 단국 때부터 시작해서 인하대학교, 아주대, 그 다음에 저기 밑에 있는 수원대, 강남대, 성결대까지. 여기 이에 이제 그 경기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뭐 대진대, 신한대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광명시 내에서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안 넣고 통상적으로 가까운
뭐 성결대까지, 안양대까지 이렇게 많이 간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에 넣었습니다. 전교 30등 이내 들어야 가천대 안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한양대 리카까지 3등급부터 시작한다. 인천대부터 시작해서 경기대, 안양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선발하냐면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는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있는데 그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소개서도 있었는데 자기소개서는 작년까지만 마무리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전교 등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일정 정도 수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렇게 딱 내신 줄 세우기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 얘도 붙을 수 있고 2점대도 붙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학생들은 얘보다 더 좋은 내신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서울상위권 종합전형 전형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서류만 100% 보는 전형이 있고, 두 번째는 서류 100에다가 이렇게 2단계에 가는 학생들을 몇 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으로 끌고 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반영되냐? 네, 똑같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반영했던 그 범위만큼 굉장히 넓진 않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돼요. 이렇게. 일반 학과 기준으로 뭐 의예과나 그다음에 약학과는 거의 대부분 반영되는데, 일반 학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과탐만 지정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둘 다 지정대학교는 이렇게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그다음에 둘 다 지정이 없는 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탐을 꼭 안 해도 된다. 자연계열이면 이런 학교가 한양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각 등급별로 가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장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이제 하시면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몇 등급, 우리 아이가 몇 등급 때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일 곤란한 질문입니다, 제가. 요거는 전국에 있는 입시 컨설턴트들이 제일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평가잖아요. 전교 등수 관계없어요.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이제 외부 강사 초청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급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점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몇 점을 받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과전형은 이렇게 줄 세우기인데 종합전형은 이렇게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패스고 그 나머지 비교과를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 가능 대학이나 아니라 원점수별 가능 대학으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입시 상담을 지금 2016학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정도 원점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를 가더라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원점수가 뭐냐면 생활기록부 이제 내신 성적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표가. 중학교는 석차 등급이 없잖아요. 고등학교부터는 석차 등급이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여기 원점수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수 바로 옆에 있는 이 점수가 원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원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끝난 학생이 3등급 초반인데 그 학생이 광희고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전에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욕 먹을까봐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을까봐 너무 긴장이 된다. 근데 제가 그 학생의 생기부를 딱 봤더니 보통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점수가 내신 등급이 3점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3학년 때 90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면 학생이 희망하는 건국대, 동국대 이상은 갈 수 있다. 원점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원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점수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어디냐? 자, 모든 과목에서 원점수가 95점 이상이다. 그럼 지원 가능 대학교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서울 최상위권 대학교. 자, 95점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95점 이상이 되는데 내신 등급이 잘 안 나와요. 상관없습니다. 95점 이상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치한약수도 갈 수 있어요.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진성고 학생들 저희 학원에서 의대반 학생들이 있거든요. 진성고 한 4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저 망했어요. 시험 너무 망했어요. 근데 학생들 물어보죠, 당연히. 점수가 몇 점인데? 93점이요. 내신 등급 4등급이요. 상관없다. 너 그거 다 알고 간 거 아니냐? 내신 등급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종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진성고에서. 자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 학생들도 제가 작년에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하나 있었는데 신촌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고 출신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는 한 4점대까지는 서울대 간다. 네. 원점수가 한 90은 다 넘긴다 그래도. 그래서 종합에서는 이제 등급 가지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네, 95점 이상 넘기면 서울 최상위권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90점을 넘긴다. 그러면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요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90점 넘으면은 그 소아고나 광명국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 돼도 90점 초반만 되면 이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항상 자랑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2.71 학생이었고 수학이 1학년 때 5등급이었고 2학년 때 4등급, 3학년 때 4등급으로 마무리된 학생인데 그 학생 사회 과목, 국어 과목, 영어 과목은 다 90점 넘겼어요. 그때 2등급, 3등급. 근데 수학만 1학년 때 5등급이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2학년 때부터 늘렸어요. 원점수가 1학년 때 수학이 50점이었어요. 근데 2학년 때 60점을 올랐고 3학년 때 70점을 올랐어요. 그 학생부 종합으로 홍익대 갔어요. 요런 케이스예요. 요런 케이스. 2.7이기 때문에 그 학생 교과 전형으로 성신여대 숭실대 붙었거든요. 근데 더 좋은 학교를 종합으로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학교는 원점수 85에서 90 초반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 정도를 가더라는 겁니다.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경기 상위권 대학교인 인하대, 아주대, 당국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점인데 85점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경기대 정도, 과천대, 인천대 정도 되더라. 이렇게 서울은 여대 라인 이렇게
됩니다. 네, 3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원점수가 70점 이상이다. 그럼 경기 하위권 대학교, 강남대, 안양대, 한국공학대, 성공회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70점 이하다. 그럼 종합전형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있는 학교가 안양대학교까지는 종합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결대부터 수원대부터는 수원대도 학생부 종합전형 없어요. 수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있다라고 구기신 어머님들 계시는데 종합전형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 밑으로는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교과로 가셔라. 네, 교과 전형으로 그냥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설명드렸고 마지막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마지막 전형인 논술 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그냥 논술 위주 전형이에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도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인 반영이 없습니다. 전형 방법 한번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반영되는 학교가 꽤 많죠. 이렇게 있는데 요것 때문에 쫄아서 그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실질적 반영 비율이 없어요.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등급별 반영 점수 한번 볼까요? 서강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20% 반영하는데 자 1등급이랑 5등급과의 차이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학생부 교과가 20%밖에 반영 안 되잖아요. 나머지 80%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논술은 논술만 잘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 5등급까지는 돼야 됩니다. 6등급부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심해져요. 제가 5년 전에 동두천 외고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6.5였거든요. 수시로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로밖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5등급 안에 들어야 거기까지 들어야 이제 감점이 많이 없습니다. 6등부터는 많이 차이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의 합격자 분포를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3등급부터 4등급 여기가 굉장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수능 최저의 기준. 자, 한번 살펴보면 논술 전형은 뭐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거의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과탐만 지정하는 대학교가 2개밖에 없고 둘 다 지정 대학교 하나밖에 없고요. 둘 다 지정 없는 대학교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도 자연계열로 가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사탐이나 확률과 통계 준비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시로 광명 찾자인데 정시 전형도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어제 수능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곡소리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왜 곡소리가 났는지 한번 보니까 이번에 국어가 되게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탐구가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보통 학생들이 국어로 맞추진 않거든요. 탐구로 맞추지. 그래서 한 3등급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4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탐구에서. 자, 첫 번째는 2025학년도부터는 자연계열, 수학, 탐구 아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정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네, 원래 건국대랑 경희대 이렇게 대학교가 있으면 수학은 자연계열에서 확통은 반영을 안 한다라고 반영할 수 없다 하는데 확통까지 이렇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 탐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연계열도 확통 봐도 되고 사회를 봐도 된다. 물론 과학은 가산점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인문 계열에서 자연 계열로 교차 지원을 잘 못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뭐 사회복지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생명공학?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에서 자연 계열로는 요거는 좀 힘들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둘 다 지정 없는 대학교가 23개 대학교. 그래서 근데 이제 2024학년도까지 과학, 그 자연 계열에서 인문 계열로 교차 지원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인문 계열에서 이제 방어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들어올 수 없다. 그게 뭐냐면 경희대, 동국대 이런 중앙대, 연세대학교들이 사탐을 이제 응시하는 학생들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부터는 교차 지원도 좀 자연 계열에서 인문 계열로 쉽지 않은 세대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시 전형이 어떻게 반영된다? 자, 우리의 대통령님께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킬러 문항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준킬러 문항 이제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수능이 나오게 됐냐, 결과가 나오게 됐냐면 국어의 난이도가 상승했고요. 탐구 과목의 난이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25학년도부터 이제 2024학년도까지 이게 올해 수능 봤던 거 합법과정문 언어 매체 두 과목에서 1등급 원점수 등급 컷이 다 내려가게 돼요. 자, 88점, 합법과정문 88점, 언매 84점. 근데 이전에는 96점이었잖아요.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난이도가 상승하면 표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표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정시 전형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표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 점수가. 왜냐면 내가 난이도가 어려운 점수를 맞은 학생들은 그 맞지 않은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적용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4점짜리를 다 맞고 90점이다. 근데 다른 학생은 4점짜리 하나 틀리고 2점짜리 짜잘한 걸 맞춰서 90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전자의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정시는. 그래서 국어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어를 만약에 이번에 잘 봤다. 그러면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올해는. 자,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 수학은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1등급 등급 컷이 94점으로 올라갔어요. 미적분은 난이도가 올라갔죠. 1등급 등급 컷이 81점. 기하는 상관없습니다. 기하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도 뭐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 표준 점수가. 난이도 미적분 보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 그래서 표준 점수가 한 3점 정도 올랐다. 2022학년 때 2년 전에 되게 불수능이라고 많이 난리 났었는데 그때보다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어와 수학을 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이 정시 전형에서 잘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탐, 과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생활과윤리, 윤리와 사상 50점, 그러니까 다 맞아야 1등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윤리와 사상 보시면 지금 2등급 등급 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1등급만 주어지고 그 밑에는 3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점만 깎아도 한 5개만 틀리면 3등급을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2개 틀리면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난이도가 내려갔습니다. 자,
올해 수능 그 수시 원서 상담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를 맞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좀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 학생을 2달간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 수능 최저 과목으로 뭐 선택할 거야? 지구과학 선택한다고. 지구과학이랑 영어를 선택할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좀 시켜보고 그 다음에 지구도 한번 시켜봤는데 그 학생한테 2개년으로 봤을 때 3등급 등급 컷이 33점, 34점이기 때문에 야 35점만 맞자. 그럼 3등급은 되겠다. 근데 그 학생이 딱 35점 맞았거든요. 근데 4등급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영어가 3등급 나와서 2합 7을 맞추긴 했었어요. 네,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와도 비슷한 추세가 내년에도 일어난다. 준킬러 문제가 다수다. 그러면 사탐의 난이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피해보는 학생이 누구다? 광명시 일반고 학생들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학생부 교과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면은 기준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난이도가 내려가서. 자, 마지막으로 광명시 고등학교별 대입 전략을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여태까지 이 대학 입학 전형을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거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이라이트가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자, 자사고 외고 진성고 대입 전략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고등학교 대입 전략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등급별로 말씀드릴게요. 자, 1.25까지 맞는다. 그러면 자사고 외고 진성고를 가는 학생이라면 자, 서울대 종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종합 쓰겠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교과 당연히 쓰겠죠. 근데 자사고 외고나 진성고 가서 1.25 맞는 학생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진성고 학생이 상담을 한 2년 전에 해봤는데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다 1등급이긴 하더라고요. 진성고 가서도.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런 애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연세대학교 고려대를 교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종합도 쓸 수 있겠고, 다만 연세대 고려대를 쓸 때 교과로 쓸 거냐 종합을 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2개 다 못해요. 그 다음에 의치한약수도 교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합도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논술도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논술도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광명시 일반고 학생들이 어떤 분포를 볼 수 있냐. 자, 서울대학교 종합 지균 쓰겠죠. 지역균형 쓰겠죠. 이제 학교별로 2명씩.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하나씩 쓰겠죠. 그 다음에 종합도 쓸 수 있는데 웬만하면 교과로 쓰게 하십시오. 교과로 쓰면은 연세대 고려대는 붙을 확률이 95% 이상 됩니다. 종합전형보다. 그 다음에 의치한약은 종합전형 말고 교과로 쓰게 하십시오. 왜냐면 교과전형이 만약 1.25 안에 드는 학생이라면은 붙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고에서 내신 1.5 1등급 되는 학생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다 맞췄고 몇몇 의대랑 약학대는 이미 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과로 쓰시는 게 낫겠다. 의치한약은. 자, 그 다음에 1.25에서 1.5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를 가냐? 자, 서울대 똑같죠? 연세대 똑같고 똑같습니다.
자, 광명시 일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과, 고려대학교 교과, 근데 종합전형이 빠졌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종합전형이 빠졌죠. 그래서 그냥 교과로 쓰시는 게 낫다. 이 등급대에서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교과전형으로 쓰십시오. 옛날에는 2024학년도까지는 1.3이 안 되면 한양대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양대학교가 내년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기 시작하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 안에는 한양대도 당연히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1.75 등급대 보겠습니다. 자, 이 등급대 자사고, 외고, 진성고 그룹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치한약, 의치한약, 종합논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과 빠졌습니다. 이제 종합으로 가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광명시 일반고는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치한약, 종합,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교과에서 종합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으로 여기는 합격이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전략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교 안정으로 쓰실 거면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까지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1.75까지. 자, 광명시 일반고 1.75면 전교 7, 8등 정도 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2.0까지다. 그럼 2.0까지라고 하더라도 1점 후반대라고 하더라도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종합전형은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 거의 전부 95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의치한약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광명시 일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대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1.9가 서아고 학생이 3년 전에 1.9 학생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으로 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종합전형 이 등급대까지 가능합니다. 의치한약도 가능하긴 한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종합전형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비효과가 괜찮다면.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이런 데는 일부 하위권만 가능합니다. 생명공학, 화학공학 이런 데는 합격하기가 힘들고 화학과, 수학과 이런 학과들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지원원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식입니다. 자, 이제 2점대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2점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도 원점수가 높은 학생들입니다. 다만 광명시 일반고는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힘듭니다.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를 종합으로 써도 합격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전형으로 건국대학교, 동국대는 종합전형, 건국대학교, 홍익대, 숙명여대 일부 학과가 합격이 되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으로 쓰셔야 되는 학교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 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를 교과전형으로 쓰시면은 가장 높은 학과를 쓸 수는 있다. 근데 건국대학교, 홍익대 교과는 인기가 없는 학과 위주로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2.5 구간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똑같습니다. 이거는 3점대까지 똑같을 겁니다. 광명시 일반고에서는 자, 드디어 단국대, 성신여대, 인하대, 아주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으로 그나마 이름 좀 들어본 학교, 그래도 좀 가볼 만한 학교 여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2.5 맞은 학생들이 이런 데를 가기 싫어하겠죠, 당연히. 이런 데 위주로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만약에 갈 거면
최소한 2.5는 맞아야 된다. 2.2 이내는 맞아야 된다. 100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5 밑에 내려가면 정말 종합전형이 힘들어요. 2.75 뭐 또 마찬가지고 자사고 외고 진성은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교과전형에서. 그러면은 서울 상위권은 못 가고 이제 외부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2.5 밑으로 내려가면. 자, 3.0까지입니다. 3.0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사고 외고 진성. 근데 여기서 진성고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사고 외고는 상관없는데 진성고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좀 케이스별로 쉽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광명시 일반고는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대, 아주대, 인하대를 이 등급 구간대에서는 이 학생들이 여기 학교 중심으로 종합전형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쓰려면 상명대, 가톨릭대, 그 다음에 인천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교 30등까지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3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점 밑으로 가보면은 이제 드디어 한양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종합전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95점 이상이 아니라 원점수가 9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광명시 일반고에서는 3.25면 자, 이제 경기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대랑 경기대. 자, 여기까지가 텐데 경기권까지만 가려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경기대와 그 밑에 있는 학교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자, 경기대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수원대. 네, 너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과전형, 안정형, 경기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3점 초반까지는 해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3.5 구간입니다. 자사고 외고 진성고 변함없고 3.5 드디어 수원대, 안양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런 라인은 종합으로 쓰기는 좀 힘듭니다. 자, 3.75 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이제 경기대, 강남대로 밑으로 떨어졌고요. 4점대로 가면은 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25 4.25부터는 이제 성결대가 나타나고 한신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4.5까지는 이제 평택대, 협성대까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자사고 외고나 진성고다 그러면 등급은 딱 3등급 정도만 되면 되는데 원점수가 90점만 넘긴다. 그럼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광명시 일반고다 그러면은 등급이 좀 중요하기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갈 수 있는 학교 교과전형으로 1등급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고 숙지하시고 들어가시고 종합전형으로는 바로 그 윗단계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건국대학교, 동국대를 교과전형으로 안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바로 윗단계 경희대, 중앙대를 종합전형으로 쓰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등급 때, 2등급 때, 3등급 때, 4등급 때입니다. 네, 저는 제가 준비한 그 자료는 여기까지고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이엠 인터스쿨을 지금 1월 8일부터 준비 중인데 마이엠 인터스쿨은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인터스쿨의 다른 점이 뭐냐면 매일 영어 단어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격일로 수학 문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영어 단어를 너무 안 외운다, 그거 수학을 문제를 그냥 세모 표시하고 다시는 안 본다 이러면 네, 세모 표시하고 다시 안 본다 그러면은 그 학생을 책임지고 네,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명문대 합격 대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대, 그다음에 약대 합격생이 달라붙어서 네, 멘토를 시작할 겁니다.